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의학바이오 취업캠프 강의를 하게 된 신장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 어떻게 검색을 하는 것이며 어디 사이트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좀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천연물 원료 개발하고 제조하는 그 단계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스케일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랩 스케일이고, 그 다음에 파일럿 스케일, 그 다음에 라지 스케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겠고, 랩 스케일에서는 그냥 여기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정도야. 그래서 100ml 아니면 500ml 이 정도 용매로 이용해서 추출해서 농축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지표 성분 분석해서 효능 평가하는 이런 수준을 얘기한다면, 파일럿 스케일은 좀 더 큰, 그러니까 용량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뭐 더 많은 양, 뭐 20리터, 10리터 이런 스케일로 랩 스케일보다는 더 많은 양으로 시작하는 거고, 이때는 추출, 농축해서 지표 성분 분석하고 효능 평가하고, 그 다음에 제형 연구도 하고 시제품 제작까지 하는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지 스케일은 뭐 얘기했어요? 더 큰, 더 많은 용량으로 하는 단위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톤 단위로 추출해서 제품 생산하는, 그리고 비임상 또 임상 시험까지 완료하는 이런 진행 단계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랩 스케일에서 추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농축하진 않을 거야. 어쨌든 천연물에서 추출하고 지표 성분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효능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마치는데 그냥 더 나아가서 조금 이제 우리가 디자인만, 제형은 뭐로 할 것이고, 그래서 시제품은 뭐를 만들겠다. 여기까지만 이제 디자인만 하는 걸로 저희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연물 추출하는 방법은 오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천연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하겠죠? 조별로 하나씩 천연물을 정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익스트랙션, 추출을 하게 돼요. 추출하는 조건들을 또 여러분들이 다 찾으셔야 되는 거고, 추출할 때 물로 100% 물로 추출을 한다 그러면 열수 추출이라고 하는 거고, 에탄올을 사용한다 그러면 주정 추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물로 추출할 때는 뭐 100도씨 정도로 끓이면서 하는 거고, 주정 추출 시에는 약 70도, 에탄올이니까 60도, 70도 그 정도면 끓을 거니까 그렇게 쭉 끓여주면서 여기서 보일링을 하는 거야. 여기다가 여기 물 채워가지고 이런 볼을 담근 다음에 보일링을 계속해요. 그래서 온도계 꽂아놓고 온도 관찰하면서 보일링을 하면서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추출물이 나오잖아. 그럼 그것들을 농축을 시켜요. 농축시킬 때는 조금 여기 추출할 때보다는 온도가 좀 낮아. 그래서 이 추출하고 나서 농축시킬 때는 열수 추출, 물로 할 때는 뭐 한 80도 정도면 추출이 되고, 그 다음에 주정 추출일 경우 에탄올을 할 경우에는 약 40도씩만 해도 가열해도 다시 이렇게 농축이 되니까 그런 농축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프리즈 드라이, 얼려서 수분을 날리는 그런 동결 건조나 아니면 스프레이 드라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분사시키면서 뜨거운 가스로 뜨거운 가스로 빠르게 딱 건조시켜가지고 파우더만 또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스프레이 분무 건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실험실에서는 주로 프리즈 드라이어를 이용해서 동결 건조를 이용해서 이렇게 분말을 얻는 과정을 이렇게 쭉 진행하게 되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이 단계에서는 여기 농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농축하는데 하루 밤낮을 걸리고 하니까는 시간은 짧은데 농축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이번에는 추출까지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추출할 때는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환류 냉각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환류 냉각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가운데 볼록볼록 하면서 관이 하나 있고, 그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지금 수도 연결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찬물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볼에 넣고서 볼에 우리가 추출물이랑 그에 맞는 적절한 용매를 넣고서는 열수 추출이면은 100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주정 추출이면은 뭐 70도 이렇게 온도를 정해 놓고 찬물부터 이렇게 쭉 끓인단 말이야. 그러면 계속 열수 추출할 경우에 100도씨를 끓였다. 그러면은 계속 끓이면서 얘네가 그 용매가 다 날아가서 눌러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찬물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쭉 찬물을 흐르게 한 다음에 여기 밑에서는 계속 끓죠. 끓으면은 여기 증발한단 말이야.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요 가운데 관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옆에 양옆에서 찬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다시 냉각해 가지고 다시 여기 밑으로 다시 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져 가지고 여기 볼에 다시 다 모아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모아지고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차고차고 이제 그 수출, 그 천연물에서 어떤 물질들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추출을 하는데 보통 한 4시간에서 6시간 뭐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 캠프 이제 실습 때 만약에 오게 되면은 한 6시간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이 관이 하나, 둘, 셋, 3세트, 4세트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 둘, 한 이틀이면, 그죠? 이틀이면은, 아니 이틀이나 3일이면은 추출이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추출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추출 과정을 할 텐데, 어떤 물질을 가지고 할 거냐, 어떤 천연물을 가지고 할 거냐, 이제 여러분들이 서치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 서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 주로 이용하는 거는 동의보감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동의보감이랑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뭐 항산화, 우리가 주로 하게 되는 효능평가는 항산화거나 항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동의보감에다가 뭐 항산화, 항염 이런 거를 검색해가지고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좀 미리 서치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게 식품 원료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근데 식품 원료로 가능한지를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그 검색하는 사이트가 식품안전나라라는 사이트야.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식품안전나라 딱 들어가서 전문 정보 여기 여러 가지 탭이 있을 텐데 전문 정보 탭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식품 원료 목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식품 원료 목록을 클릭을 딱 해줘. 그러면은 이제 검색 이렇게 원료 목록 해가지고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홍삼, 만약에 홍삼을 가지고 딱 검색을 해봤다. 그랬을 때 홍삼이라고 하는 거는 원재료명은 인삼이고 기타 명칭은 여러 가지 이렇게 명칭들이 있고 학명은 또 이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한은 없다. 그리고 사용 부위가 뿌리, 줄기, 잎, 열매, 뭐 씨앗 다 가능하다. 이렇게 어느 부위가 가능한지 또 제한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검색을 해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식품 원료로 적당한지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물질을 정했어. 저는 홍삼으로 할게요. 저희 조는 홍삼으로 하고 뭐 항염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많이 연구가 진행되면 안 되잖아. 진행되어 있으면. 그럼 우리 뭐 제품 개발의 뭐 오리지널리티는 또 뭐야? 그죠? 그것만의 고유성은 또 뭐야? 그래서 특허 검색을 또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키프리스라고 하는 여기 특허 정보넷 키프리스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홍삼, 항염 검색을 해보는 거지. 응?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특허 실용이 2201개 나오고 상표가 1개 있고 해외 특허는 제가 한글로만 썼으니까 해외 특허는 없다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에 맞는 영어 네이밍도 여기다 검색을 해보시면은 아마 해외 특허도 나올 거고 논문은 16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내리시면은 소멸된 것도 있고 취하된 것도 있고 등록된 것도 있고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다 이렇게 검색을 해서 이거 뭐지? 나랑 하는 거랑 비슷한가? 해가지고 클릭을 또 해보고
다 이제 읽어보는 거야. 읽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을 해보니 내가 홍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홍삼을 가지고 항염 그리고 동반진단 그리고 항산화 제용 해가지고 분자 마커로 제품 개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입력을 해보니까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서 이런 특허에서 지금 진행된 거는 모두 뭐 항체 항원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그냥 구조적인 연구라든가 이런 관련 특허이더라. 그래서 저랑 겹치는 게 없다. 유효 특허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현재 이 홍삼 가지고 항염에 대한 제품이 개발이 이렇게 뭐 특허가 나와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거랑은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회피 방안을 미리 작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들이 뭐 유사한 선행 특허나 논문 같은 걸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논문에서는 이렇게 추출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다르게 추출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점 그런 것들을 쭉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료를 정했어. 홍삼이면 홍삼 아니면 다른 뭐 성분이면 성분 해가지고 원료를 정했어. 그런데 그 원료를 정하고 그거를 그냥 실험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홍삼이라고 정했어도 봐봐 여기 보시면 표준 생략이라고 해서 모든 생약 자원은 품목마다 일정한 생육 환경에서 재배, 채취, 가공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생육 환경이 다 다르게 되면은 다양한 품질로 유통이 된단 말이에요. 같은 홍삼이어도 여기서 채취한 거, 저기서 채취한 거 지역별로 그죠? 그리고 요 기간을 요만큼만 한 거, 길게 한 거, 또 온도가 따뜻한 데서 한 거, 조금 더 서늘한 곳에서 한 거, 이런 식으로 재배한 거, 전부 다 다양한 품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또 더군다나 또 요즘에는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품질 관리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딱 스탠다드한 표준 생략을 자기네들이 확보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을 갖고 있고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표준 생략도 분양하고요. 그 다음에 지표 성분이라는 게 있어. 지표 성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생약 자원에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대사산물이라는 거예요. 이 대사산물을 갖고 있어야지, 이 고유한 대사산물을 갖고 있어야지 이건 홍삼이다 라고 하는 거지. 어떤 스탠다드한 캐릭터라이징 하는 컴파운드라는 거예요. 지표 성분. 그래서 이 지표 성분에 대한 것도 여기서 지금 여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각각의 지표 성분들도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분양해가지고 판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거 지표 성분을 신청해가지고 갖고 와서 HPLC를 실시를 해가지고 이게 HPLC 실시했더니 여기서 제시한 규격서에 제시한 대로 HPLC를 실시했더니 이렇게 지표 성분이 이렇게 나오더라. 이걸 또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준 생략, 또 그리고 지표 성분 이런 것들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분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그 원료를 정했잖아. 홍삼이면 홍삼, 그죠? 정했어. 근데 그거에 대한 지표 성분이 무엇인지 뭐 구글링을 하든지 아니면 논문을 보면은 홍삼에는 지표 성분이 뭐 사포닌이 많다. 그죠? 뭐 주요 많이 있는 성분들이 또 있잖아. 사포닌이 많아서 이런 효능이 있다. 아니면은 이 사포닌 외에도 다른 또 성분이 있더라. 지표 성분이 있더라. 그것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 홍삼에 대한 지표 성분을 여기다 검색을 하는 거지. 여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해가지고 NIFDS 여기 지구.kr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지표 성분을 검색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있네. 그래가지고 여기 20mg per 바이알, 요 한 바이알에 20mg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바이알을 우리가 사줄 거예요 아마. 지표 성분 우리는 원료를 이거로 하고 홍삼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표 성분을 뭐 사포닌으로 할게요. 사포닌은 여기 검색해보면 여기 있습니다. 관리 번호가 이거 있습니다. 이거 신청해주세요.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준비를 해놓을 거야.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규격서가 옆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국문, 영문. 그래서 다운로드를 해보시면은 이렇게 규격서 해가지고 한글 파일로 다운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지표 성분에 대한 쭉 이제 정보가 나와 있는 거지. 분석법으로는 HPLC도 할 수 있고 NMR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보관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HPLC로 했을 때 이런 조건으로 진행하면은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런 지표 성분에 대한 이 규격서는 우리가 만약에 지표 성분을 시그마나 어디 다른 뭐 이렇게 약품 파는 뭐 어디 그냥 뭐 제품 파는 이런 뭐 그런 기업에서 살 수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샀을 때 지표 성분이라고 하는 진세노사이드 뭐 RD라고 하는 이 지표 성분은 HPLC를 했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피크가 리텐션 타임이 11.10 요 타임이 되면은 피크가 하나 나올 것이 여긴가 보다. 피크가 하나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15.95분이 되면은 피크가 하나 또 나올 것인데 이게 진세노사이드 RD라고 하는 거다. 요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요 규격서는 지표 성분에 대한 규격서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것이 진세노사이드다 하는 거야. 지표 성분. 자, 그랬을 때 나는 천연물을 가지고 할 거잖아. 원료를 정했잖아. 그죠? 천연물, 홍삼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홍삼이라고 하는 거를 정했고 홍삼 안에는 뭐 진세노사이드 RD나 뭐 사포닌이나 뭐 이런 지표 성분이 있는데 진세노사이드 RD를 검색해 봤을 때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는 딱 이제 됐어. 그런데 내가 추출한 천연물에 지표 성분이 얼마큼 있다, 그리고 지표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얼만큼 있는지 요거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지표 성분에 대한 규격서인 거고 그 천연물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냐 그거는 요 국가생약정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는 모든 생약에 대한 정보들이 다 있어. 그래서 여기 국가생약정보 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 홍삼, 저는 홍삼을 이렇게 검색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 홍삼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14건이야. 그 생약정보 그래서 총 14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생약정보 KP에서 대한민국 약전에서 얘기하는 홍삼에 대한 그런 정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은 분석 사례라고 또 있어. 분석 사례 자료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홍삼 아까 그 홍삼 가지고 검색하니까 HP, TLC 데이터 없고 HPLC 데이터 없고 하길래 제가 다른 친구가 있던 거 지모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HP, TLC 이렇게 어떻게 추출하고 하세요 하고 하는 게 있거든. 이걸 그래서 HPLC로 했을 때도 어떻게 추출 방법이 어떻고 용매는 뭘 사용하고 이런 게 딱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꾹 눌러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꾹 눌러보면은 HPLC 그 천연물 가지고 HPLC 분석하는 방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검체량은 0.05g으로 하고 용매는 70% 에탄올로 하고 수출 및 클린업은 이렇게 하고 또 상세 방법 여기 또 클릭하면 또 나오고 그리고 분석 기기는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컬럼은 뭘 쓰고 이동상 용매는 뭘로 하고 이런 식으로 천연물 가지고 HPLC 하는 조건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검색해보고 여러 가지 논문도 검색해볼 거잖아. 논문들도 보고 그쵸? 그래가지고 이 조건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온라인 요때 수업하면서 조별 활동하면서 뭐 조사해야 되는 게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조사를 다 해가지고 PPT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저희한테 업로드 해주시면 되는 거고 학교에 와서는 효능 실험을 또 배울 거란 말이야. 세포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하는지 먼저 세포 독성 우리가 식품으로 먹어야 되는데 세포에 독성이 있으면 안 되겠지. 세포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독성이 없는 그 농도까지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독성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 실험. 이렇게 항산화 실험, 이렇게 색깔 변하는데, 그 흑백도 찍어가지고, 딱, 데이터 나와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 그리고 항염 효과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요게 생성을 시킨 다음에, LPS 같은 걸 유도를 시켜가지고, NO 생성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처리하는 물질들, 우리가 추출한 물질 가지고, 요 NO 생성이 어떻게 억제가 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항염 효과를 본단 말이야. 이거에 대한 이 실험들에 대한 원리나 뭐 방법이나 이런 거는 오면은 세포를 가지고 세포 컨트롤도 하면서 세포 컬처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이런 효과도 파악하는 거는 아마 이혜진 교수님이 다 실험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그런 효능평가하는 실험은 실험실에서 우리 오 교수님 실험실에서 하는 방법일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또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는 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들어가서 여기 어디서 법령 자료 여기서 그리고 법령 정보 그 다음에 공무원 지침서 민원인 안내서 여기 두 개 있는데 민원인 안내서에다가 건강기능식품 검색을 또 해보시고 뭐 항염 효과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가지고 항염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려면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넣고 딱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건강기능식품 가지고 면역기능 있다고 얘기를 할 때는 이런 시험법을 해라 하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인 거야. 바이오마커들. 그래서 면역기능 관련돼서 기능성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인비트로 세포에서는 요런 실험들을 해야 되고 인비보에서는 동물 가지고 할 때는 요런 실험들을 해야 되고 휴먼 임상시험 가지고 요런 실험을 해가지고 해야지 이 건강기능성 식품에는 면역기능 뭐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분석법에 대한 것도 요 지금 가이드라인 이건 지금 제가 딱 2페이지만 갖다 놓은 건데 되게 장수가 많아.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면역 조직을 봤을 때는 뭐 조직 무게 잴 때는 어떻게 방법을 해야 되고 생생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실질적으로 할 때는 요런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요런 시험법을 통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고 그냥 우리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좀 쉽게 하려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제형을 우리가 이제 천연물을 선택을 했죠. 그리고 지표 성분 뭐로 여러 가지 그 천연물에는 여러 가지 지표 성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한 가지를 지표 물질 한 가지를 정했어요. 지표 물질도 HPLC 분석을 해서 요 물질의 지표 성분이 여기 있는 걸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그 물질이구나라고 이제 딱 검증을 했어. 그럼 그걸 가지고 HPLC를 돌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HPLC 분석을 했을 때 요 지표 성분 가지고 검정 곡선을 또 그려. 스탠다드를 검정 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 농도 지표 물질 요 농도에서는 요 분석 결과가 나올 텐데 우리가 사용한 천연물 가지고 분석을 했단 말이야. HPLC 분석을 했단 말이야. 그럼 요 Y축의 값이 나왔어. 그럼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천연물에는 얼만큼의 농도가 있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그 함량을 또 지표 성분의 함량을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천연물 정했지, 지표물질 있는 거 확인했지, 지표물질 검정 곡선 해가지고 천연물에 있는 그 지표물질의 함량을 계산을 했어요. 함량 계산을 해서 그 농도에 따라서 셀에 처리해가지고 효능평가를 했어. 그죠? 효능평가를 한 다음에는 이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형 결정을 해서 건강기능식품에는 여러 가지 제형이 있다는 거 아마 이제 배우게 될 건데 그런 제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편리성 그리고 어떤 뭐 효능 이런 걸 봐서 우리는 어떤 제형으로 정했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까지 포장을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좀 요약을 해보면은 자, 첫 번째로 원료 우리가 검색을 했죠.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원료가 어떤
우리가 식품으로서 먹어도 되는지 그거를 요 식품안전나라에서 검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식품 원료 목록에서 검색을 해서 어떤 효능도 검색해보고 해가지고 타겟을 정해. 그죠? 그런 다음에 특허 검색을 하는 거야. 식품안전 여기 아니 특허 키프리스 들어가서 특허 검색을 해서 우리가 제품 개발하려고 하는 건 이건데 기존의 선행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랑은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지식재산권 회피 방안을 작성을 해주시고 PPT에다가 다 넣어야 되는 거야. 다 우린 이렇게 피해가겠습니다. 피해가서 이런 제품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들려서 지표물질을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그건 아마 요 원료 검색하고 할 때 기본적으로 나올 거야. 어떤 제품의 생약에 요런 지표물질이 있다. 그래서 여기 안전평가원에서는 그런 지표물질들이 있는지 그 중에서 이제 고르는 거지. 우리는 이거 한 가지 하겠습니다 라고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는 국가생약정보에 가서 여기 가서는 이제 우리 그 천연물, 생약, 그 천연물에 대한 뭐 HPLC 분석법이라든가 이런 추출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여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치해가지고 여기서 나온 규격서하고 우리가 찾은 논문들하고 또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또 우리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뭐 HPLC 컬럼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맞는지 저희들이랑 상의해가지고 분석 방법을 픽스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와서는 이제 방법들을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추출해서 지표 성분 검증하고 그 다음에 뭐 세포 가지고 효능 평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제품 만들겠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쭉 제품화까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프로젝트 실습이 될 거고, 쭉 녹화를 했는데 어떻게 좀 잘들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